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삼양바이오팜이 최근 상장 이후에 고점을 만들어내더니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고점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신고가까지 내는 엄청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양바이오팜을 보유한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 상승이 나왔던 게 여러분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인적 분할 후에 첫 실적 공개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딱 깠는데 이게 홀로서기가 됐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세력이 들어왔다. 그럼 이 세력이 들어온 부분은 어디이며 그리고 이 평균의 매집 단가는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오늘 계산을 해볼 거고, 그리고 평균 매집가를 알게 되면은 신규 매수라든지 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해결할 수가 있겠죠. 세력들하고 같은 가격대나 그 이하로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에 참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삼양바이오팜이 최근에 급등을 갑자기 나오면서 투자 경고 가격대 예고가 뜰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가격대도 한번 알아보고 매집한 가격 그리고 파동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실전 매매 전략, 앞으로 삼양바이오팜을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중요한 거 가장 오늘 집중적으로 파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역전 매매 기법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보니까 개미털기 당하지 마시라고, 개미털기 당하지 않기라고 제가 강의도 포인트 토막 강의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삼양바이오팜 신고가 냈는데 더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신고가라고 댓글 하나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양바이오팜, 일단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중요한 게 T-5일 60% 상승을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가 경고에 들어가는 가격을 알아놔야겠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5일차를 한번 살펴보면 시장에서는 5일 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60% 이상 올라가면 이 자식 너무 흥분했다, 너 좀 자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있던 저가를 봤을 때 오늘이 양봉이니까 5일 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여기서 최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대비 60%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경고 예고가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꽤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계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삼양바이오팜 종가를 보시면 87,000원이죠. 그러면 이 87,000원에서 1.6을 곱하면은 60%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39,200원이 된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39,2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늘 예고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지금 누가 매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지, 어떤 주체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뭘 구해보자고 그랬죠?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지금 열심히 매수했는데 이 자식들 얼마의 가격에 갖고 있는지 우리가 파헤쳐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수급표를 한번 살펴볼 때 빨간색이 너무 당연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데가 어디죠? 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은 정말 이번에 열심히 팔았다, 더 이상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관이 다 받았다라면 이거 좀 느낌이 좋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올라왔을 때 이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들을 보면은 아래쪽부터 지금 전쟁 이후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빨간색이 나오고 있지만 이 가격대가 좀 계속 비슷비슷하고 큰 물량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최근에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은 3월 20일 날부터 지금 4일 연속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관의 평균 단가를 구해 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자리 3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기관이 열심히 매수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본다면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다. 그리고 매수를 하면서 쏴 올렸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고 있지만 이 가운데 정도 가격대를 대면 일반적으로 비슷하다. 전세역전님, 왜 이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가운데 가격이 될 수 있나요? 자, 생각해 보시면 아래쪽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9만 원에 이만큼 샀죠. 많이 샀단 말이에요. 9만 원에 막 한 1000개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위에 올라왔을 때는 12만 원, 이 위에 또 여기서 똑같이 1000개를 샀다면 돈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거래가 좀 죽더라도 가격대가
워낙에 높은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어떻게 팍팍팍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격대 방식을 택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자, 삼양바이오팜 그러면은 87,600원이고 지금 132,000원이 고점입니다. 이게 지금 당일 고점이 지금 현재 오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종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고가가 132,000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132,000원에서 그러면 87,600원을 빼주고 그러면 44,400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안으로 쪼개면 중간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22,200원이라는 가격이 나왔고 이거를 이 저가에다가 더하면 이 중간치의 가격대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해 볼게요. 87,600원이라고 더해 보면 109,800원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109,800원에 얼추 거의 몇 퍼센트 내 가격대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관들이. 그래서 지금 이 세 가격들은 기관이 세력인 거고 139,8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을 하나 좀 이따가 그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한번 느낌만 본다면 대략적으로 11만 원 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가격은 고점을 높여왔지만 이 직전의 고점대 구간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가 되고, 보통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고점대에 많이 잡히게 됩니다. 위로 계속 사주는 게 세력들의 힘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가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가 일단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도 한번 집중해서 끊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동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파동이 생기면서 신고가를 냈죠. 한 파동이 여기서 끝나고 또 한 파동이 나와서 한번 끝나고 전쟁 때문에 밀렸다가 그 부분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다.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 고가를 돌파하는 신고가 종목 중에 잘 못 가는 종목 있었나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더 신나게 해야겠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파동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파동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제 지표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잡히죠. 저 여기서 원래 위에 이제 목표가가 있는데 이 목표가구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신규주고 신고가기 때문에 위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이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이 가격은 올라왔다가 만약 빠질 수도 있다. 박스권이거나 하락으로 가는 와중에 반등폭이 나온다면 요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구간이 기준선입니다. 즉 11만 원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 이 상승의 파동이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은 이 추세로 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채널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야 파동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딱 맞고 밀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다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다시 밀렸는데 어디서 지지받았다? 첫 번째 조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받아주고 역전 밴드. 이 역전 밴드가 제 매매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역전 밴드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이 두 번째 파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자,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고가를 만들고 나서 저가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나니까 자, 이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가 종목이라서 위에 차트 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자, 이 구간이 뭐라고 그랬죠? 좀 전에 여러분들 이 구간을 맞고 밀려 내려오면 박스권이거나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고 버텨내주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가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기준 가격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상승 파동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까지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이라고 놓는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을 이 앞전과 같이 좀 버텨내주는 그림이 나온다라면 1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거니 이 정도로 일단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삼양바이오팜 중요한 거는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어디서 사야 되고, 또 혹은 추가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 매수와 동일하게 되겠지만 보유한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건 가격이 어떻게 되면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라는 게 즉 좀 비중 조절을 한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고, 아니라
아니라면 지금 좋은 흐름이니까 가져가야 되는지 우리가 궁금해지잖아요. 이 이야기도 제가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제가 삼양바이오팜 이렇게 역전 밴드에서 타점들 드리고 또 이 구간에서 지금 조정폭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104,000원대를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좋겠죠. 그렇다라는 건 바로 이 구간의 유지선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유지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삼양바이오팜 기관들 세력들의 매집 평단가가 얼마였죠? 11만원이었죠. 그러면 11만원 선을 넣어보면은 지금 가격대 살짝 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11만원 언더로 보고, 그리고 유지선까지 만약 우리가 본다고 치면은 이 구간은 만약 밀려 내려오면은 매수 타점도 될 수 있고 혹은 추매 타점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고가 구간에서 돌파가 나온다면 삼양바이오팜은 15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너무 이제 흥분하지 마시고 삼양바이오팜 정보가 예고가 뜰 수 있으니까 예고가 뜨거나 하면은 단기적인 추가적인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정보에 들어갈 만한 위기가 되면 매도세가 좀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호응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영상 찍으면서 관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들 삼양바이오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고 추가 매수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타점을 좀 기다려보고 있는 거고, 아래쪽에 지금 올라왔을 때는 경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매수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문자 보내드리고 또 매도할 때 타점 보내드리거든요. 혹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남겨주시면 신청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물리신 게 있다거나 고민인 게 있다면 여러분들 같이 문자에다가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세 역전 매매 기법. 전세 역전은 이 삼양바이오팜을 왜 여기서 관심을 가졌고 이 구간에서 또 돌파하는 이 부분들을 먹을 수 있었을까? 이 부분들 전세 역전 매매 기법과 그리고 이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 변동성을 버티는 그 기준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개미털기 당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또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전세 역전 3번 공부, 개미털기에 안 당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의 영원한 난제입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냐, 혹은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전해서 올라가 버리는, 여기서 털려버리고 나니까 올라가는 경험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쉬워가지고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를 손절로 또 다시 먹히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 휩소라는 거를 잘 판단해야 될 건데, 휩소라는 게 뭐냐, 이 톱을 이야기합니다. 이 톱을 이야기하는데, 톱이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권을 최근에 주가가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식에서는 이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급하게 빠지면서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 혹은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상단을 급하게 돌파하는 경우, 이거는 주식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보고, 이렇게 빠지는 거는 강력한 매도 시그널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버텨야 되는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가격을 손절가로 잡는다라는 이야기를 전 먼저 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선 가지고는 대응을 할 수 없다. 왜? 아래쪽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거나 급하게 움직일 때는 장중에도 이 선을 변하게 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손절을 잡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내 계좌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지, 이동평균선이 지금 상승인데 나는 계좌가 마이너스면 이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미털기를 안 당하려면 몇 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오늘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개미털기를 판단하는 건 간주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아래쪽에 내가 손절가를 정해놓고 보는데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딱 이 정도 깨고 나서 올라오는 거는 올라온다. 혹은 여기서 더 깨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대부분 빠지더라. 그래서 이 수치를 구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장에 대응하면 되는데 주식에서 봤을 때는 보통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보통은 일반장이냐 횡보장이냐 대형주냐 이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이고 횡보장이고 대형주면 3% 정도 잡으면 되고 약세나 급등장, 변동성 장세 그리고 혹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5%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딱 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지수 같이 이번에 전쟁 때문에 급등하게 나왔다가 저점을 잡아주고 30% 정도 반등이 나오네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저점을 안 깨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다라면 우리가 개미털기가 안 나왔으니까 당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종목들에 한번 대응해 보면 먼저 삼성전자 먼저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보면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급하게 밀렸다가 또 어떻게 30%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저가를 기준으로 깨지면 난 손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이 깨고 올라와 버리면은 손절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봤을 때 이 퍼센티지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2.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휩소 가격을 가지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 때문에 빠졌다가 반등이 30% 정도 나왔죠. 하락폭에. 그리고 나서 재차 밀리는 구간에서 저점을 손절로 잡으면 이걸 깨게 돼서 손절하게 될 겁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이 이탈하는 게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전세역전님 왜 대형주 같은 경우는 3%라고 했는데 하이닉스는 4%면 이건 털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약세장과 급등장이거나 지금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일 경우에는 5% 정도로 잡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반장이거나 횡보장일 때 장이 좀 큰 흐름이 없는 상황이거나 일반적일 때는 3% 잡아도 무난하다. 근데 사실 1, 2% 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5%를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개미털기를 안 당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마이너스 5% 정도가 합리적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손절가를 내가 잡아놓은 상태에서 만약 흔들기가 들어가면 5% 정도는 참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혹은 문자 매수 타점에서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해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